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하이슨 힐링 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이슨 힐링 하우스는 가정교육, 자아성장, 인체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심리건강, 신체건강, 자아개발 등 관련의 책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한발효해독학회 고문이시며 인체정화 프로그램의 창시인인 김세현 선생이 지으신 5%는 이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Chapter 3 소변과 체지방으로 대사를 체크하자 중에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가 오염되면 고혈압, 당뇨가 시작된다. 당뇨에 잘 걸리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걸까? 현대의학은 유전과 고령을 당뇨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양친 부모가 당뇨면 다음 세대의 60%가 당뇨에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당뇨가 유전된다기보다 효소의 양과 식습관 등이 유전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설명이 아닐까? 효소학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하웰 박사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일정량의 효소를 물려받는다고 한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효소로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늙는다는 것은 효소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죽음이란 효소를 전부 소진한다는 뜻이다. 자연히 부모로부터 효소를 많이 물려받은 사람일수록 질환에 강한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 있어 부모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이에게 많은 양의 효소를 물려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효소를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일까? 당연히 자신이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유산을 상속하는 일과 비슷해서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은 사람이 자식에게도 돈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조금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평소 낭비를 줄이고 돈을 아껴 쓰는 것과 부지런히 벌어 스스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신분석학자로 이름이 높은 프로이트는 가계에 정신질환자가 태어나려면 3대가 걸린다고 했다. 당사자만 불안정한 생활을 해서는 여간해서 정신질환에 걸리기 힘들고 윗대에서 쌓은 불안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모의 불안정한 정신이 자식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어 산처럼 쌓일 때라야만 비로소 정신질환자가 나타나게 된다. 신체 질환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 신체는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지만 당사자만 나쁜 음식을 먹어갖고는 금방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생쥐를 통한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 100만 개의 암세포를 주입해도 쥐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쥐가 갖고 있는 항상성이 이를 퇴치하기 때문이다. 암에 걸린 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세포 외에 방사선을 추가로 쬐어주어야 한다. 이처럼 자연은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반면 본인도 효소를 낭비하는 데다 부모로부터 받은 효소도 적을 경우에는 인체 자생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질환에 걸리는 것이다. 슬픈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효소의 낭비가 극에 달할 경우 마지막에 가서는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무섭고도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나의 잘못된 식생활이 자식과 후손의 건강을 망가뜨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좋은 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답은 인체 정화밖에 없다. 인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면 효소의 낭비를 줄여 몸이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식품을 통해 효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보유 효소량을 늘리게 되면 아이에게 더욱 많은 양의 효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건강 체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체내 효소가 많은 사람이 곧 건강 체질이다. 건강 체질을 물려주는 것이 쓰면 없어질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유산이 아닐까? 고령이 당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옳은 말이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나이 든 사람은 다 당뇨 환자여야 한다. 하지만 평생 당뇨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당뇨에 걸린다기보다 효소가 줄었기 때문에 대사 이상이라는 그물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고령과 노화를 같은 단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령은 단순히 나이 듦을 말하지만 노화는 효소가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노화가 일찍 진행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음에도 여전히 청년의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현대의학에서 제1형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인슐린의 분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인슐린의 저항성으로 인해 그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혹은 제2형 당뇨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95%가 제2형 당뇨로 고통받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을 다른 말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사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대사 이상이라는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증상이 경동맥이나 뇌혈관이라는 가지에 걸리면 중풍이 되는 것이고 관상동맥이라는 가지에 걸리면 협심증이 되는 것이고 세포의 증식에 관계하면 암이 되는 것이고 세포의 기능성에 걸리면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즉 당뇨가 되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병을 치유하기 위해 각각의 증세만 바라보고 있다. 즉 100가지 병에 대하여 100가지 처방을 들이대는 대증요법을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증요법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억지로 혈압을 내리는 약을 쓴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고혈압이란 오염된 혈액 때문에 몸 구석구석 피가 전해지지 않는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내 몸이 스스로 혈관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다. 펌프질을 세게 해야 발바닥까지 피가 갈 것이 아닌가? 이를 인체의 정상화 작용 또는 항상성이라고 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작용을 약을 사용해 억지로 무너뜨린다면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을 도달시키기 위한 또 다른 약을 처방해야 할 것이며 약이 과다 복용으로 인해 위장이 망가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시 약이 추가될 것이다. 이처럼 현대의학에서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에 대해 거의 참고하지 않기 때문에 병 하나에 대하여 한 주먹의 약을 처방하고 있다. 한 주먹의 약을 먹은 사람은 그 부작용으로 구토를 하게 되고 눈이 퀭해지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뺨이 홀쭉해지며 눈에 총기가 사라지게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1차원적인 진단이 우리 신체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네, 저자가 오늘 나눈 내용에서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은 무엇인가? 즉, 건강이라고 했죠. 많은 부모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많은 재물을 남겨주고 싶죠. 가장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건강한 신체를 물려줄 수 있을까? 오늘의 내용에서 저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 체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내 효소가 많은 사람이 곧 건강 체질이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다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장애에서 이춘화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